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하탄 첼시의 폭발 사건 용의자로 지명 수배된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19일 오전 뉴저지주 북동부 린든에서 용의자 28살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총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경찰이 총격으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BC-TV의 화면에 라하미로 보이는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실리는 영상이 잡혔지만 라하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오후 8시 30분쯤 뉴욕 맨하탄 첼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29명이 부상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당시 큰 굉음과 함께 건물의 유리가 깨지는 등 현장 일대 아수라장이 돼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에도 혼란을 빚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 마라톤 행사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로 28살 아프가니스탄 출신 귀화 미국인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수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사건이 외국과 연계됐을 수 있다며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하미는 무장했을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며 누구든 그를 본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맨하탄 첼시 폭발 사건의 용의자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에 대해 연방수사국이 2년 전 테러 관련성을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1년여를 체류하다 2014년 귀국한 라하미는 그해 8월 남자 형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라하미의 아버지인 모하마드 라하미는 FBI 수사관들에게 자기 아들이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치는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 2년 전 내가 FBI에 갔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거의 2개월 동안 체크하다 아들은 괜찮다, 깨끗하다며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내 아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FBI는 2014년 8월 부친의 이야기를 토대로 라하미에 대한 평가에 착수해 자료조사, 정부기관 간 교차조사, 여러 건의 대면 조사를 했지만 어떤 것에서도 테러리즘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수개월 만에 조사를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동테러대책팀이 기초조사를 위해 아버지를 먼저 면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들의 행위에 분노해 홧김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물러서면서 조사는 라하미에게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원내대표는 재외동포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할 것이며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뉴욕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의 방문에 이어 토요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플러싱 금강산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단체와 지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모국을 위해 힘써온 동포들을 이제는 모국에서 도와줄 때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에서 빚어지는 한인 2, 3세들의 불합리한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이라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고통이 다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대선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한 팔을 거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권해야만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집권의 한 힘, 축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선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이며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이시영의 조카 손자인 이 전 원내대표를 광복회원, 경주시 종친회 등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환영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여 우리 전통 문화와 먹거리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한쪽에선 부침개 등 전통 먹거리들이 쉴 새 없이 붙여집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플러싱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먹자골목에서 문화축제가 열린 건 올해로 벌써 4회째. 이미 플러싱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행사에는 연령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먹거리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류재붕 퀸즈 한인 회장은 올해는 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참여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더 많이 왔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실공히 우리가 다민족 이게 행사구나 하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올해 처음 축제를 찾은 인근 주민도 축제에 함께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력이 좋은지는 몰랐고요. 오니까 좀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행사엔 KCS 한국무용단, 가수 박진현의 특별 공연, 참가자들의 노래 자랑들이 준비돼 주최 측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뉴저지 올드테판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시범 행사를 통해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추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올드테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불고기에 잡채, 맛있게 익은 김치까지 마치 한국 학교의 급식 시간 같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학교에 한식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은 올드테판 고등학교를 찾아 한식 시범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학생들에겐 익숙한 메뉴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낯선 메뉴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에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도 만족했습니다. I feel that it was delicious. I loved the marinated beef the most. It had these flavors of pineapple and teriyaki together. It was delicious. 예, 아주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한식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 올드테판 이 하이스쿨에서 오늘 가을 학기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2달 동안 계속 우리 푸드 교육과 앞으로 샘플링 행사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한식위원회는 뉴저지 100여 개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의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학교와 메뉴 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식을 정식 메뉴화할 계획입니다. After that, trying different recipes, we're working with this group on developing recipes that have a lot of appeal to students and would be very popular on the menu. So that's the goal. 오늘 시범 급식은 팰리세이즈 팍 고교와 포트리고에 이어 세 번째 행사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북부 뉴저지 10여 개 학교 이외에 베이사이드 등 뉴욕 지역까지 시범 행사를 확대해 내년엔 뉴욕 지역 1900여 개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뉴저지를 방문해 당사자 동의 없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에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도 벌써 9주년.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미국 방문 중 뉴저지에 들러 동포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있었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은 당사자 동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받고 법적인 배상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이 일심동체입니다. 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최근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외교 문제보단 인권 교육 차원에서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만큼의 진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그 다음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 이게 이제 시민참여센터의 입장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결의안 9주년 기념식은 결의안에 앞장서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과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결의안이 세계 인권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리는 자리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전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에서 독도와 한국의 역사를 홍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왜곡을 능동적으로 방어하고 독도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반크가 공개한 9분 53초 분량의 영상은 전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인들에게 독도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문답식으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외교관은 네덜란드 교과서에 단 2줄로 설명돼 있는 한국의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12쪽, 일본은 4쪽에 걸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수산업이 중요하고 값싼 임금으로 손질된 생선이 판매된다는 문구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외교관은 출판사를 설득하고 네덜란드가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찾아내 하멜의 고향인 호리넘을 방문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거스 히딩크 감독도 만납니다. 이제는 2개의 수험서와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영상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역사와 진실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떻게 독도와 한국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일본의 홍보 전략에 맞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은 이 외교관이 제시한 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뉴욕주는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영구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내일과 세탁업 등 한인 주력 업체에 대한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업소들의 노동법 위반 피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업계 사태로 촉발된 뉴욕 주정부의 비즈니스 단속이 세탁업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타민족 직원은 지난 16일 최모 씨와 최 씨가 운영하는 맨하탄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상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해당 업소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평균 주당 57시간을 일하면서 $550에서 $590의 고정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한인 운영 드라이클리닝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타 민족 직원도 역시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는 2015년 구성한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뉴욕주에서 네일과 세탁업 등 한인 주력 업종 1,500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은 업계의 노동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 돼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개봉 2주 만에 관객 63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밀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 활동한 조선의열단의 활약을 그린 영화 밀정이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에서 개봉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